FOMC를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국내외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민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긴 했는데 좀 불안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컸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막판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을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기술주 선방에 힘입어서 0.73% 상승했습니다. 간밤 월마트를 비롯해서 미국 주요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요. 장 마감 이후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내놨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양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107선까지 오르면서 원달러율은 다시 1,310원을 넘겼습니다. 네,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도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 기자,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사실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아는 상황 아닙니까? 네, 역시 유력 전망은 75bp 인상이겠습니다. 예.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전문가 75%가 연준이 이번에 75bp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나머지 25% 100bp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6월의 물가 지수도 여전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번 FOMC도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추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00bp 전망이 여전히 25%나 된다는 점, 이게 유가가 지금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의 방향성은 여전히 위로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금리 결정 이후에 미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지금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요, 과거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미국 국채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MOVE 지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FOMC 발표 이후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FOMC 전후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위주로 구성된 이 나스닥 지수 추이 정리해봤는데요. FOMC를 전후로 해서 5일 중에 FOMC 당일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일시적으로 고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내 이틀 동안 다시 상승분을 내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FOMC 이후에도 연준은 향후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만큼 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FOMC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그리고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함께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경기 침체가 왔냐 안 왔냐 이걸 놓고 좀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이번에 발표되는 GDP는 어쨌거나 과거 데이터인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달에 75bp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에 미치는 충격 적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경기를 우려해야 되는 건 미국보다도 신흥국이거든요. 지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지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다면 괜찮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 기자 또 시장 시나리오 분석해봤죠. 맞습니다. 제가 이 취재해본 결과 증권사들은 모두 자이언트 스텝의 뜻을 모았습니다. 키움증권은 75bp 인상 이후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안정되면서 소위 베어마켓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75bp 인상이 연준의 긴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호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증시뿐 아니라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제한이 되거나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막을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75bp 인상을 확실시하는 만큼 금리 인상 폭보다는 결과 발표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 이후 9월 FOMC에서 50bp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연준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75bp 인상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의 핵심은 금리 인상 폭이 아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있다라는 것의 뜻을 동의했습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 강한 긴축을 예고한다면 증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국제유가 안정 등을 이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축소됐다라고 말을 한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좀 주목해서 봐라 이런 얘기고, 네. 지금 그렇다면 100bp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실상 국내외 할 것 없이 이 시장에서는 75bp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깨고 100bp를 인상했을 경우 증시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증권은 금리가 100bp 인상될 경우 우리 증시가 이 직전 저점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양 지수 모두 지난 4일에 연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는 2276포인트, 코스닥은 712포인트였습니다. 100bp는 조정으로 이어진다. 75bp까지는 좀 선반영이 된다고 보는 것 같죠? 맞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증시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얼만큼 인상하던지에 관계없이 9월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가 피크아웃을 맞이해서 더 이상의 증시에 대형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긴축 속도나 인플레이션보다 이 경기 침체가 갖는 증시의 영향력이 더 큰데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업 실적이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금리 인상 폭과 무관하게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올 들어 연준은 지금까지 금리를 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이는 연말 예상 기준금리 수준인 3.8%와 비교를 했을 때 전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7분 능선을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7월 FOMC 결과 발표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증권가 의견을 좀 모아봤다고요. 네, 이 증권업계는 FOMC 후 불확실성 해소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증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지금 성장주를 매수해야 한다는 그런 공격적인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종학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식은 성장주와 기술주입니다. 우량주 가운데 연초 대비 테슬라는 35%, 스냅 등 기술주는 어닝쇼크에 80%가량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은 우량 성장주의 경우 금리 인상 과정에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줄었을 뿐 기업 본래 가치를 감안하면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Opportunity to own these types of companies is actually now.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ey suffered earlier this year because of higher valuations and rate sensitivity. But 미국 S&P 지수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당시 주가 수익 비율은 평균 21배에 달했는데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이 수치가 16배까지 줄어든 것이 현재 시장 변동성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은 오히려 미국 주식을 10년 보유할 때 평균적으로 손실 볼 확률은 6%에 불과하고 1년 이내 보유할 땐 손실 확률이 25%로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인 투매를 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성장주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반도체 공급 부족과 성장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채권 가격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한때 연 3.4%에 달하던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이미 하락을 시작해 연 2.78%,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압력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실 채권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채권 자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의 향방을 가를 남은 관건은 연준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내년 이후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전 세계 투자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연 3%, 미국과 한국은 각각 0.9%, 2.1%까지 낮췄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은 내년 성장률 2.4%, 미국은 1% 수준으로 완만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고 장기 금리가 추가 하락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성장주 매수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고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조언은 없을까요, 기자? 역시 좀 투자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좀 맷집 있는 종목에 주목해라 이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 위기에도 양호한 투자 성적표를 냈던 워런 버핏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이 포트폴리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번 1분기 기준 보유 상위 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요,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고조시켰고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했지만 이후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코카콜라가 워런 버핏의 애정하는 종목 중 하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연간 매출 증가 전망치를 기존 7에서 8%에서 12에서 13%로 상향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버핏의 보유 종목 중에 배당률이 높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크래프트 하인즈 등도 월가의 매수 추천이 잇따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는데 이번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그 이후에 정책 결정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예상을 해봐야겠죠.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7월 FOMC 이후에는요, 9월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까지 물가 지표가 2번 더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좀 볼 수 있는 증거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월별 물가 지표 하락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의 물가 지표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연준의 성향도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연준 위원들, 이 위원들의 성향도 다소 매파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운데가 이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인사들이고요. 양 옆으로 각각 매파 또 그리고 비둘기파로 나뉩니다. 올해와 내년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쪽에 위치한 인사들은 중도 성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22년 투표권 보유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이 매파 성향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 또 반면에 23년은 좀 비둘기파 성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연준 인사들의 성향을 좀 참고해 보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요, 이 연준이 9월에는 좀 더 매파적으로 기울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전개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파월 의장의 경기 인식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수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 앞서 보신 것처럼 중요하겠는데요. 이 한국경제TV에서 내일 새벽 3시 15분부터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통역해서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깨알 홍보까지 네.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다시 금리를 뭐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쟁은 뭐 단기 안에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갈등 자체가 단기에 끝날지는 좀 미지수기 때문에 과연 물가가 이 금리를 충분히 다시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민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